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을사년의 흐름, 이제 곧 을사년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길과 흉 무엇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요, 그 에너지의 흐름이 월별로 대략 어떤 형태로 가는지. 왜냐면 기흉이라는 거는 그 우리의 사주 팔자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을해월이죠. 네, 을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을사년하고도 제가 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드렸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재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하고도 실은 작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해중의 간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을사년하고도 작용이 있고, 그리고 갑진년하고도 작용이 있는 조금 독특한 월운이죠. 그래서 을해월에 대한 영상은 제가 뭐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인 것 같아요. 지지난 영상쯤에 뭐 아무튼 최근의 영상이 좀 자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병자월이 될 텐데요. 병자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갑진년하고 대단한 결속력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자진합을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흐름 자체는 수기운이 형성이 되고, 이 수기운이 수생목, 목생화로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수기운에 조금 예민하거나 또는 수기운에 좀 괴로움을 느끼는, 뭐 이를테면은 뭐 병정 무기토 일간인데 수기운이 많다, 그런 일간들 같은 경우에는 수생목 목생화로 간다 하더라도 이 수기운이 너무 크게 범람을 하면서 우울감이나 어떤 무기력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가장 좋은 해소 방법이 뭐 사색, 독서, 뭐 영화 감상, 아니면은 저 한 달 동안은 뭐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라든가요. 네. 평소보다 게임을 조금 더 많이 한다라든가, 또는 산책, 뭐 여행, 요가, 명상, 철학, 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해소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아직 그 을사년은 아니지만 을사년은 2월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을사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1월이 정축월이거든요. 그럼 정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 세운과 월운이 사축합을 하면서 금기운이 형성이 되는데요. 천간의 정화가 기다리고 있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신금을 강하게 천간에 가지고 계시다, 그럼 상관이 없겠지만 천간에서 신금하고 정화가 다투고 있다. 근데 정화의 세력이 더 우세하다. 그럼 정화 때문에 이 신금이 조금 짜그러지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좌우충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정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좌우충 지장간 속에는 정계충이 있는데요. 정축월 자체가 이렇게 정계충이 이루어지거든요. 때문에 정축월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사축합을 하면서 금기운이 형성이 되는데, 정화가 그것을 극하고 있는 형태다. 근데 정화가 더 약한지 신금이 더 약한지 거기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충 또는 정계충 갖고 계신 분들은 천간하고, 네, 요 지장간 속에 정계충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축토가 토지를 의미하죠.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뭐 임대 계약 같은 거 하실 때 좌우충 또는 정계충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게 십성적인 코드가 그렇게 좋지 못하신 경우에는 조금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화가 더 강력한가 아니면은 개수가 더 강력한가에 따라서 풀이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무인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무인월로 들어가면은 인사형사를 치면서 들어가는 운이죠. 왜냐면 을사년이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요. 자, 을사년의 무인월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인사형살이 보이실 겁니다. 인사형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금, 지장간 속의 경금, 간목, 병화, 요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위축되고 불리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사주 원국이 목 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럼 경금이 훼손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소화기관이라든가 폐, 위, 네, 요런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내 사주 원국이 금 기운은 대단히 강한데 목 기운이 아주 약하다. 그럼 관절, 머리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요. 담낭이라든가.
그래서 이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되든 그래도 교통사고 같은 건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경금이 큰 쇠붙이를 뜻하는데 요 간목이 또 뼈를 상징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뭐 또는 성형 시술이나 또는 뭐 사고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오화나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무인호래니까 인후합, 인술합을 이루면서 화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묘월로 넘어가죠. 기묘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을기충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을목에 해당되는 또는 기토에 해당되는 십성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리고 내 사주 원국이 천간에 을기충이 있는가. 을기충이 있다면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다. 그 을목이 정관이고 기토가 겁재가 되잖아요. 그럼 정관하고 겁재가 부딪히니까 위치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해야 되겠지만 네, 위치랑 그리고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을목의 뿌리가 배우자궁에 있다. 무진일주다. 그러면은 배우자궁 안에 을목의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관은 남자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남자가 겁재랑 부딪히니까 내 남자친구가 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사묘 격각이 있습니다. 사화는 사유축의 생지고요. 묘목은 해묘미의 왕지입니다. 저는 생지와 왕지의 격각을 그 충돌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이룬에서 유금이라도 오게 되면은 사유합을 강력하게 하면서 묘유충이 세게 충돌할 거 아닙니까? 때문에 내년에 이제 기묘월 같은 경우에는 을기충 그리고 목과 금의 충돌이다. 마찬가지로 요때도 교통사고 같은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경진월이 되는데요. 경진월 같은 경우가 조금 작용이 클 겁니다. 우리가 경진이라는 거 봤을 때는 딱히 오는 여러분들이 짐작 가는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요. 요 진토는 신자진의 진이잖아요. 신자진의 진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운에서 자수 같은 게 오게 되면 자진합을 이루겠죠. 그럼 수기운이 강력해지는데 천간에 경금이 있다 보니까 금생수로 수기운이 범람하도록 해줍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수기운이 범람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겠죠. 네, 경자가 아니라 경진이니까요. 그리고 진토라는 거는 기존부터 누적되어 왔던 일을 뜻하기 때문에 수기운이 좋게 작용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겠지만 수기운이 좀 버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경진월 대단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다가 월운, 세운까지 우리가 넣어서 보게 되면요. 사중에 경금이 천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럼 사화라는 껍데기로 인해서 경금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다. 그러면 사화가 비견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편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으로 인해서 관성, 수기운이 범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일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화 속에서 경금이 올라오면서 금생수가 이루어진다. 이 맥락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진중의 을목도 마찬가지로 천간으로 통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수기운이 범람할 때 을목이 있으면 을목이 물에 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진월에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분의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이라든가 호르몬 관련된 또는 우울감 관련된 건강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이요. 왜냐하면 경진이라는 글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갑자기 수기운을 범람시키고 그럼 을목이 물에 젖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을목이 우리들한테도 어떤 근육이나 인대, 신경계 이런 데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육친만 챙기다가 내가 아플 수 있으니까요. 을목에 해당되는 건강 또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월로 들어가는데요. 을사년의 신사월 의미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운이 전부 다 사유축의 사입니다. 그리고 신금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고요. 사주 원국에 유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1년 내내 사유합을 하고 있는데 월운으로도 사화가 와서 사유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기운이 아주 강력해지죠. 때문에 신사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을신충으로 대표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을신충이 있을 때에는
어떤 정형외과적인 수술이 아니라 뭐 침술이라든가 또는 내과적인 수술, 정교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기운에 아까 대단히 취약한 명식들은 경진월에 조금 버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요 운이 지나갔다고 바로 감정적인 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기운에 대단히 취약한 우리 사주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경진월에 좀 힘들지만 이게 신사월까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여전히 금생수가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사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월이죠. 네, 이모월인데, 이모월은 사주 원국이나 대운의 미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을사년인데 임오월이에요. 근데 내가 사주 원국이나 대운의 미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오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지에서 이루어지면 대외적인 공간에서, 월지면은 조직 내부에서, 일지면은 뭐 이성 관련 또는 배우자 관련, 시지면은 손 아랫사람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 또는 취미나 부업 관련 해서 사오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미토가 뭐 대운이든 원국이든 있으신 분들은 너무 뻔하죠. 임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오미가 되니까 사오미가 너무 강력해지죠. 그럼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건 임수입니다. 자, 임수를 바라볼 때는 사색, 독서, 뭐 예술, 감상, 또는 역학 공부, 종교, 명상, 요가, 여행, 이런 쪽으로 풀어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토가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을목이 사오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 을목이 임수에 젖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 그리고 만약에 을목이 겁재다. 그럼 이거는 이제 손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요, 을목이 물에 젖어버렸으니까 손님들이 좀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은 아니겠죠. 그분들도 임수에 젖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손님 맞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을목이 비견이나 겁재에 해당되고 을목이 외부에 있다. 그럼 이때쯤에는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손님들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개미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미월은 마찬가지로 오화가 있는 분들한테 또 변화가 있겠죠. 왜냐면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오화가 있다? 그럼 또 사오미가 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오화나 미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이모월에도 사오미, 개미월에도 사오미가 되면서 결국엔 수기운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 수기운과 관련된 것을 내가 원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미토, 개미라는 글자는요, 제가 요맘때 되면은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단히 영성적인 글자입니다. 철학적이고 영성적인 글자예요. 왜냐면은 뜨거운 미토 위에 음기운을 놓고 음기운을 갈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월 같은 경우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어떤 영성적인 공부나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내시면 참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수기운이 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여행 계획 같은 거 세우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갑신하고 이제 을유월로 넘어가는데요. 얘는 묶어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을사년의 을유월은요, 이게 사유합하면서 천간에 을목이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대단히 강력하거든요. 이 에너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되면요, 사실상 갑신월 중순 정도 지나자마자 요 을유월의 기운이 아주 세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을사년의 을유월의 기운은 갑신월 중반이 되자마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뭐 명식에 따라서 반응하는 건 다 제각각이겠지만 에너지의 흐름 자체는 금이 아주 강력해지면서 요 을목이 고립되는 형태가 되더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사주 원국에 목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금 기운이 고립돼 있다. 그럼 그분들은 금이 이렇게 강력해지는 게 부서지러 들어오는 거겠죠. 목이 아주 강한 명식에 금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금이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사건 사고 또는 건강 이런 부분들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사유합하면서 금생수를 해버리니까 수가 또 범람을 하게 됩니다. 수가 범람을 하게 되니까 을류월에 수기운이 아주 넘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 명식에서는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갑신월은 제가 지금 얼렁뚱땅 넘어갔는데요. 왜냐면은 갑신월 중반부가 되자마자 을류월 기운이 치고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을류월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그 금생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병술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병술월부터 이제 금수의 기운으로부터 좀 탈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병술월이 되는데 병술월이 되면은 이미 병오년 2026년도의 기운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거든요.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10월이 작용이 아주 크죠? 네. 오수랍하면서 천간에 병화까지 있기 때문에 요때 연도상으로는 을사년이겠지만 사실상 병오년의 기운이 전조 증상처럼 아주 강하게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해월이 되면요. 양상이 조금 복잡할 겁니다. 왜냐면은 을사년의 기운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데 병오년의 기운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을사년의 정해월이니까 사해충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병오년 기운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중의 정화가 천간으로 통근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해충,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화가 아주 강력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명식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정해월이 지나면은 무자월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무자월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병정화 일간들한테 조금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무자월은 무토는 병정화 일간한테는 식상이고 자수는 관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성과 식상이 다투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움직임만 우리가 보자면요. 이때는 이제 을사년이긴 하지만 병오년과의 작용이 더 크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자수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핵심적인 거는 수와 화가 충돌한다. 요게 일단은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영상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토가 있으면 요 임수를 대단히 강하게 인식을 해요. 왜? 무토가 뜨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임수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좋은 방면으로는 깊은 생각이나 어떤 영성적인 것 또는 여행을 가거나 사색하는 거에 몰입할 수 있지만 나쁘게 발현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올 수 있다라는 것, 요것까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축월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명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시면서 내 명식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한번 유추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